오늘 저녁에 지금 손님이 온다고 해서 서둘러 어제 우리 다 하지 못한 11번부터 진행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 부가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지금 현재 문제 포커스는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이잖아요. 내국 신용장에 의한 수출은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돼요. 얘는 동그라미. 외국으로의 직수출은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죠. 외국인이 세금 계산서 발급받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간주 임대료에 대한 관련된 건데, 간주 임대료는 이제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습니다. 간주 공급에 대해서는 또 간주 XXX에 관련된 거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간혹 자면 비판, 이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만은 얘는 세금 계산서 발급합니다. 얘만 발급. 나머지는 간주 XXX 하는 것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견본품의 무상이죠. 무상으로 제공하는데 얘를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겠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부가세법상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환급할 때 우리가 일반 환급, 조기 환급 이렇게 나누죠. 조기 환급 15일, 일반 환급 30일.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일반 환급은 각 과세 기간별로 확정 신고 기간, 환급 자체가 예정 때는 안 되고요. 확정 때만 가능하고요. 확정 신고 기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이거 맞는 말. 자, 두 번째, 재화 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기 환급이 가능하다. 조기 환급 가능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이제 영세율에 관련된 거. 또 하나는 설비 장치, 설비 장치라고 하죠. 설비 장치를 구입했을 경우, 이렇게 이런 두 가지의 경우에서만 환급이 가능한데, 지금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정답. 밑에 나오네요. 고정사업 매입 등의 사업 설비, 설비 장치나 사업 설비나 조기 환급이 가능하다. 얘도 정답. 맞는 말. 4번, 영세율 등 조기 환급 기간별로 당해 조기 환급 기간이 25일 이내. 틀렸죠. 여기에 보면 조기 환급은 15일입니다. 정답은 4번. 12번 같은 문제 접근할 때는 일반 환급은 30일이고 조기 환급은 15일이라는 것을 꼭 알고 들어가고, 영세율이나 설비 장치 같은 경우에는 조기 환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부가세법상 공급 시기가 잘못된 거, 상품권 등의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한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교환할 때죠. 교환할 때. 그래서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데,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말이 표현될 때도 있고, 상품권이 회수될 때 이렇게 표현되는 문제들도 있죠. 상품권이 회수될 때, 이때 실제로 재화가 인도가 되는 때죠. 2번, 중간 지급 조건부일 때는 중간 지급 조건부와 그 다음 또 뭐죠? 그 완성도 기준 지급,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장기 할부. 세 가지죠. 세 가지에 또 구획 단위를 알 수 없는 전기 요금 같은 경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구획 단위를 알 수 없는, 이번 주 토요일이 시험이라서 공부하고 가는 사람들에게 빠이빠이 했어요. 빠이빠이. 반대편 강의실에서는 자율학습을 하고 있고, 옆에 저는 제 방에서 동영상 찍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완성도 기준 지급이나 장기 할부나
구획 단위를 알 수 없는 이런 글자 또는 중간 지급 조건부일 때는 정답은 뭐냐면 정답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잘못됐죠. 정답은 2번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한 때가 되는 때 틀렸습니다.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여기서 말하는 할부는 요 장기 할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장기 할부 요건에 맞는 거는 장기 할부. 장기 할부 이외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는 인도되는 때 또는 뭐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직수출은 선적일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말하는 기적일은 그 비행기에 실는 거를 기적, 배에 실는 거를 선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적일, 선적일 또는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의 경우에 수출일 경우에는 선적일 이렇게. 그 외에 뭐 또 조금 주의할 점은 뭐냐면 그 원양, 어선 그럴 경우 원양 어선에서 뭐 물건을 팔 때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이런 거 조금 특이하죠. 자, 1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일반적인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불변입니다. 불변. 변동하지 못한다. 그러나 예외가 있죠. 사망과 출국이죠. 소득세에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원칙이고 사망과 출국이 예외입니다. 이 두 개가 예외고요. 이에 반해서 부가가치세는 이제 과세기간이 있죠. 1기도 있고 2기도 있고 이런 과세기간이 원칙이나 예외 구간이 언제냐면 이제 지금 사망의 반대말이죠. 사망은 사람이 사망한 거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중심이기 때문에 폐업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폐업 또는 이제 태어나는 거는 뭐 개업이겠죠. 개업 또는 폐업 뭐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그러니까 지금 폐업에 관련된 것은 부가세법과 관련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5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비는 전체 금액인 총 급여액에서 이렇게 딱 그었을 때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거기에 15% 세액공제를 해준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틀린 이야기죠. 정답은 1번. 문제 의도자는 지금 1번을 정답으로 지금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15번에는 복수 정답인 얘도 들어가요. 얘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안 되죠.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안 됩니다. 일단 알고 보면 장애인 특수교육비 세액공제를 제외하고 직계 존속의 대학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장애인 특수교육비 이외에도 이제 그 장애인에 관련된 특수교육비 이외에도 장애인에 관련된 직계 존속은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아마 얘도 지금 복수 정답이 된 이유는 제 생각인데 장애인 특수교육비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문제 출제 의도자가 답을 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답을 출제 의도자가 내려고 한 건 아닌데 이제 3번도 복수 정답이 된 케이스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원하는 것은 1번이었다. 2번 일반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 공제 한도액은 각각 100만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보장성 보험 따로 장애인 따로 100만원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4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지금 정리 한번 해보면 이제 사업자의 표준세액공제는 7만원이고
그 다음 그 성실 사업자는 12만원, 그리고 근로자는 지금처럼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그리고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했던 경우에 13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혼하시신 분들은 대부분 요거 못 받죠. 얘네들이 좀 훨씬 숫자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4번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험 기간이 다 되어서 지금 한창 긴장이 되고 있죠. 어쨌든 여러분들의 성공을, 합격을 기원합니다. 수고했습니다.